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농심 신춘호 회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라면의 왕. 신라면이나 안성탕면도 그가 남긴 큰 업적이지만은 이 짜파게티 정말 근본이죠. 원래부터 라면 잘 만들던 대기업이니까 어떻게 잘 만든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짜파게티는 농심에게는 뭐랄까요, 눈물 젖은 초코파이 같은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은 라면입니다. 지금도 짜파게티는 농심에게 베스트셀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게 뭘까요? 출시되자마자 꾸준히 잘 팔렸지만은 이제는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제품 리뷰 사이트의 세계 최고 라면 3위는 바로 짜파구리, 기생충 덕분이겠죠?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되었는데 여기엔 바레인, 수단 같은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짜장 라면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짜파게티 판매량은 사실 넘사벽입니다. 해시태그만 봐도요, 짜파게티는 24만, 짜왕 3만 5천, 짜짜로니 9천, 진짜장 8천. 압도적이죠? 한국의 짜장 라면 시장은 어떤 전쟁을 치러왔고 또 농심에게는 짜파게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내 짜장 라면 점유율 80%의 괴물 라면,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는 짜파게티와 한국 짜장 라면 전쟁입니다. 롯데그룹의 고 신격호 회장은 원래 이 라면 사업을 정말 하기 싫어했어요. 라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희한하죠? 당시 삼양라면이 라면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도 반대를 아주 격하게 했습니다. 근데 동생인 고 신춘호 회장은 라면 사업이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형제 싸움까지 번졌어요. 결국 신춘호 회장은 이 라면 때문에 형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차린 회사가 롯데공업이었어요. 지금의 농심이죠. 지금이야 무슨 공업 하면은 전기, 기계 뭐 이런 느낌인데요. 당시에는 공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최첨단, 기술력 뭐 이런 거였거든요. 심지어 옛날에는 식품공업이란 표현도 흔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라면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은 삼양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롯데공업이 국내 최초의 짜장라면, 롯데짜장면을 출시합니다. 이게 삼양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뚫을 나름의 승부수였어요. 당시 짜장면은 고급 외식 메뉴였거든요. 상견례도 중국집에서 종종 할 정도였고요. 연구원들이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중국집을 다니면서 맛을 개발해냅니다. 나오자마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니. 삼양라면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짜장라면으로 차별화한 것이 통했던 거죠. 이 롯데 짜장면의 성공이 롯데공업에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물론 삼양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에 쬐끄만한 균열을 낸 정도지만요. 그런데 이 롯데 짜장면이 폭발적으로 팔렸던 계기는 엉뚱하게도 새우깡 덕분입니다. 1971년 12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스낵이라는 과자는 정말 생소했는데요. 롯데공업에서 이 새우깡을 출시하면서 스낵 시장을 열어버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였어요. 새우깡이 출시되자 롯데공업 전체 매출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매년 2배씩 뛰었습니다. 삼양라면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던 도소매상들이 드디어 롯데공업의 라면을 받기 시작한 거죠. 새우깡을 납품받기 위해서 라면도 같이 주문을 넣어야 했거든요. 이렇게 롯데 짜장면이 덤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우깡 팔아 번 돈으로 롯데공업이 뭘 했을까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를 해야죠. 생산 설비를 으리으리하게 구축했습니다. 연구비도 막 때려붓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롯데공업은 삼양과 겨룰 만한 양강 구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시장 점유율은 8대2였지만요. 롯데공업, 지금의 농심에게 짜장라면은 정말 매우 의미가 깊은 상품입니다. 삼양의 절대적인 일관과 경쟁 불가능한 군수업체로 구성되어 있던 라면 시장에서 처음으로 삼양과 경쟁할 만한 상품을 만든 거니까요. 이 롯데 짜장면이 반응을 얻지 못했더라면요, 라면 사업을 접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롯데 짜장면의 인기는 반짝에 그치긴 했었지만요. 하지만 롯데 짜장면은 농심의 첫 성공작이잖아요. 이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겠죠? 이후에도 짜장라면을 계속 개발하고 리뉴얼했습니다. 1978년에는 삼선 짜장면을, 83년에는 롯데 짜장면의 리뉴얼 버전인 농심 짜장면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1984년 대망의 짜파게티가 등장합니다. 짜파게티는 고 신춘호 회장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신춘호 회장은 원래 알아주는 장면가로 유명했거든요. 신라면, 새우깡, 짜파게티, 너구리, 안성탕면, 지난해 출시했던 옥수수깡도 신 회장의 작품입니다. 아무튼 면에 소스를 비벼 먹는 짜장 스파게티, 줄여서 짜파게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게 고운 가루 타입의 과립 스프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사실 짜파게티의 맛은 정확히 어떤 맛이라고 표현하긴 좀 애매하죠. 농심에서는 짜파게티의 맛을 볶음 간짜장 맛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글쎄요, 짜장의 맛은 볶은 춘장이 베이스가 되는데요. 짜파게티는 마치 양파를 캐러멜라이즈한 듯한 맛이 나거든요.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짜파게티 맛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짜파게티 어땠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잘 팔렸습니다. 이전까지 농심이 만들었던 짜장라면은 중국집이 짜장면을 따라한 제품이었거든요. 하지만 건조 스프였기 때문에 기름에 볶은 짜장면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뭐야, 짜장면이라면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짜파게티는 일단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짜장면은 아니야. 근데 그럼 비슷한 맛은 날걸?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여기에 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왜 일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요일은 다들 요리사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주 6일 근무라서 일요일이 유일한 휴일이었던 것도 있었고요. 나중엔 새우 짜파게티라는 제품도 냈었는데 이건 약간 고가여서 그랬는지 금방 사라졌어요. 어쨌든 짜파게티는 전체 판매량으로만 따지자면 신라면 다음가는 초걸작인 건 맞습니다. 국물라면이 주류였던 80년대 중반에 이 비벼먹는 짜장라면은 소비자들에게 큰 임팩트였거든요. 자, 수요 확인했고 짜파게티 같은 짜장라면이 대박을 쳤으니까 늘 그렇듯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농심이 짜파게티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삼양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겠죠. 짜짜로니가 이때 나왔습니다. 짜파게티가 짜장면과 스파게티 합성어로 하면은 짜짜로니는 짜장면과 마카로니입니다. 왜 하필 마카로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무슨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 외에도 짜스면, 짜호띵, 짜장박사, 일미짜장면 등의 카피캣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그런데 짜파게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짜짜로니 외에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럼 짜짜로니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비운의 수작이라고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시작은 모방이었지만 이후에는 짜파게티와는 꽤 다른 길을 밟습니다. 짜장라면이 차별화로 그 생존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짜짜로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짜파게티는 가루스프지만은 짜짜로니는 94년에 액상스프를 도입했거든요. 이걸로 볶아먹는 짜장면이라는 포지셔닝을 한 거죠. 면은 좀 더 두껍고 좀 더 달고 기름진 맛이 나죠. 쏟아지는 짜장라면 속에서도 차별화를 둔 겁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니아층이 많고요. 짜파게티는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제는 이게 얼마나 팔렸냐는 거는 의미가 없을 정도죠. 2015년에는 짜왕을 출시하면서 이게 또 효자 제품이 됩니다. 당시 신동원 부회장이 농심 경영권을 물려받고 난 뒤에 짜파구리 레시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깨닫습니다. 짜장라면 수요가 여전하구나. 이쯤에서 새로운 짜장라면을 한번 만들어줘야겠다. 짜파게티는 이미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더 중국집에 팔 법한 짜장면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짜왕 개발에는 신 회장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특유의 굵은 면 개발에도 사활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 소스가 관건입니다. 짜장면에 고소한 기름 맛을 내야 하는데 이게 힘들었던 거죠. 짜파게티보다 채소를 훨씬 많이 넣고 저온 농축으로 소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태워먹은 후라이팬만 100개가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2015년 4월 2년 동안 준비한 짜왕이 등장합니다.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600만 봉지가 팔리는 바람에 당시엔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때문에 라면계의 허니버터칩이라는 평가도 받았죠. 게다가 전체 짜장라면 시장을 12.5%나 끌어올리는 쾌거를 거둡니다. 기존의 인스턴트 맛이 팍팍 나는 짜장라면 대신 프리미엄 중화라면의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이후 이연복 셰프를 내세운 팔도 짜장면, 오뚜기 진짜장 등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짧긴 하지만은 짜왕이 신라면을 제치고 라면 매출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깐, 몇 년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다시 짜파게티로 돌아옵니다. 짜파게티의 중독성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 프리미엄 짜장라면이 일으킨 중화라면 붐의 승자는 오뚜기의 진짬뽕이 차지했고요. 짜파게티의 짜장라면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 무시무시한 점유율이죠. 앞으로 이걸 깰 상품이 나오긴 할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농심 라면의 누적 판매량 1위는 신라면, 2위가 안성탕면, 짜파게티는 3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 추이만 보면은 짜파게티는 신라면 바로 다음입니다. 짜게치, 불닭게티, 틈새 짜파, 트러플 오일까지 잘 어울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짜파게티의 판매량은 어쩌면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이 다양한 레시피에서 기인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들 덕분인 거죠. 농심에게 짜파게티는 베스트셀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농심이 처음으로 좋은 결과를 거뒀던 상품이 롯데짜장면, 그리고 그 계보를 이은 게 짜파게티니까요. 삼양이 만들어 놓은 라면 시장을 일단 비집고 들어간 다음 새우깡의 대성공으로 세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을 활용해서 결국 짜파게티란 대작을 만든 거죠. 짜파게티의 또 다른 의의,
바로 농심이 삼양을 추월한 기점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 너구리와 안성탕면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두 브랜드의 격차가 아주 좁아졌는데요. 짜파게티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농심이 삼양을 추월한 거죠. 89년 우지 파동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지만요. 사실 삼양의 점유율은 85년부터 이미 근소하게나마 뒤처지고 있었고요. 이 삼양과 농심은 아주 예전부터 피 튀기는 싸움을 해왔었고 그 사이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돈슐랭에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치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한국 라면 시장에서 국물도 없이 살아남았고 40년 가까이나 1위를 지켜온 이 짜파게티 한 그릇, 여기엔 당시 치열했던 라면 경쟁과 농심의 집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